말 그대로 얼굴이 붉어지는 질환이죠. 누구든지 간에 진단 가능한 증상입니다. 생각보다 다른 증상과 많이 오진되기도 합니다. 안면 홍조와 비슷한 증상으로는 첫 번째, 얼굴 아토피 증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사 피부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루 피부염. 안면 홍조는요, 열이 올라오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열이 떨어지면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면 홍조는 코, 눈 이런 쪽은 붉어지지 않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눈꺼풀도 붉어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다 붉어집니다. 열이 떨어져도 얼굴에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사 피부염은 얼굴에 열이 오르면 더 붉어집니다. 열이 떨어져도 여전히 얼굴이 붉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사 피부염은 코가 붉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별이 쉽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분에 주로 생깁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다 하더라도 홍조처럼 열이 진정된 이후에 여전히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질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드름이나 모낭염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안면 홍조와는 감별이 쉽게 됩니다. 안면 홍조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뭘로 느낄 수 있냐면 열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안면 홍조의 원인 자체가 열에 있다는 것이겠죠. 안면 홍조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열 때문에 괴롭다. 열이 올라오면 얼굴이 붉어진다. 그럼 이 열이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 과잉열 때문에 발생합니다. 열이 많으신 분들은 몸 자체에 많은 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열이 얼굴에 올라오면서 안면 홍조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열을 조절하는 냉각 시스템, 땀이 잘 나지 않거나 특정 부분에만 땀이 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역시 얼굴에 많은 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손발도 차고 내 몸에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얼굴만 유난히 붉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안면 홍조 증상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열이 많은 것이 아니고 열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열을 조절하는 열 조절 시스템의 문제를 동반하신 경우가 안면 홍조 증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면 홍조 증상이 열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에 취약한 환경에서는 안면 홍조가 심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얼굴이 붉어진다는 분들 많습니다. 두 번째, 햇빛을 오래 받아도 얼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홍조가 심해집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 홍조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어도 얼굴이 심해집니다. 홍조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열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치료와 관리는 이 열을 제어하고 열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얼굴의 열을 증가시키는 뜨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 술과 같은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 후에도 얼굴이 붉어지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는 몸의 체온을 좀 충분히 식혀줄 수 있도록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얼음팩 같은 것으로 얼굴을 식혀주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얼음팩을 사용할 때는 얼음팩으로 인해서 반대로 혈관이 확장되는 반응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얼굴이 더 붉게 보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적 관점에서는 안면 홍조가 있는 분들이 무조건 열만 많은 분들만 생기시는 것이 아니고 손발이 차면서도 몸이 냉한 분들도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몸에 생긴 이런 안면 홍조의 원인이 되는 열 조절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열을 끄기 위한 냉한 성질의 약을 쓴다거나 몸이 차기 때문에 순환을 시키고 이런 처방을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손발, 특히 발이 찬 분들이 얼굴이 붉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굴이 붉고 열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몸이 찬 것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양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홍삼과 같은 몸의 열을 높이는 것들, 각탕법이나 반신욕과 같은 몸을 데우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몸에 열을 더 가중시키는 관리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실질적으로 치료에 들어가서는 우리 몸의 열 조절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